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시죠.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 받고 있는 복지 혜택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특히 64세에서 65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근로소득이 생기면 기존에 받던 급여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64세에서 65세로 넘어가면서 근로소득이 생길 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새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6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 혜택과 실제 계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4세와 65세, 단 한 살 차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정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64세이시라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건강상 이유나 다른 사정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렵거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5세 이상은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사라져요. 더 중요한 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근로소득공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적게 계산해주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매월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90만 원을 버신다면 20만 원을 먼저 공제한 70만 원에서 다시 30%, 즉 21만 원을 공제해서 총 41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소득 인정액에는 49만 원만 반영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실감하실 거예요. 이제 2025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76만 5,444원 이하,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65세 이후에 근로소득 90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받으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소득은 124만 2,510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근로소득 90만 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공 제20만 원, 추가공제로 9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70만 원의 30%인 21만 원, 총 41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 소득 인정액은 90만 원에서 41만 원을 뺀 49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더한 83만 2,51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 급여 수급 가능성을 보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76만 5,444원을 초과하므로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이하이므로 계속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도 114만 8,166원 이하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뺀 금액의 30%로 계산해요. 83만 2,510원에서 76만 5,444원을 뺀 6만 7,066원의 30%인 2만 120원이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500만 원을 연 4%로 환산한 월 1만 6,667원과 월세 25만 원을 합친 26만 6,667원이에요. 하지만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사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9만 1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19만 1천원에서 자기부담분 2만 120원을 뺀 약 17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공제 대상은 아니고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65세가 되시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실제로 김소담 씨라는 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64세에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만 받고 계시던 분인데 65세가 되면서 월 80만 원 정도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계속 유지하실 수 있었고 기초연금까지 추가로 받게 되어 전체적인 생활이 많이 안정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가벼운 일을 하고 계신데 경제적 부담 없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훨씬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득이 변동하면 급여액도 함께 변동될 수 있고 특히 근로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일부 급여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기준 임대료가 다르고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것만 믿고 무작정 일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월 9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되고 만약 그보다 많이 벌게 되시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하시고 소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65세 전후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아직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복지 혜택 때문에 일을 포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6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정말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복잡한 계산은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65세 생일 한두 달 전에 미리 가서 상담받으시면 준비할 것도 있고 절차도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해서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64세에서는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부 수급자 규정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적이지만 65세가 되시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어 상황이 개선됩니다. 일을 시작하셔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고 생계급여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실제 소득 대비해서는 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65세가 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별로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의 내용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큰 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복지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